우리 이충근 박사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트럼프 그 상원의원 탄핵 표결했는데 그거 그렇죠. 부결됐더라고요. 네, 부결됐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결국은 예, 뭐 상원의원들은 다 자기 편이니까 예. 나름대로. 근데 뭐 탄핵된다고 한국의 언론들이 터져도 막 떠들고 난리라는데 말이 안 되는. 트럼프는 이제 완전히 안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4년 동안 또 잘 준비하면 얼마든지 엎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예. 그 탄핵하는 그 절차를 보니까 상원에서 마지막 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이번에 한 것은 정말 그 쪼크입니다. 쪼크. 웃기는 얘기인데 원래는 그 현직에 있는 사람을 탄핵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그 현직에서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사람, 그 일반 시민을 탄핵할 수 없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을 탄핵해야 되는데 지난 1월 6일 워싱턴에서 이제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이 말하던 탄핵의 이유였습니다.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 의사당을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난동으로 들어갔다 했는데 그날로 미국 하원에서 탄핵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하원은 검사 비슷합니다. 검사. 그리고 이제 그 탄핵안이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과반수면 되는데 과반수가 돼가지고 올라갔습니다. 트럼프가 국가 전복을 시도했다고. 그리고 상원으로 갔는데 그 사이에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을 떠났으니까 이제 민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됐으니까 이미 탄핵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대상이 아닌데 대상. 탄핵 대상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상원의원 1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탄핵을 해도 되는 대상이냐 그랬는데 공화당에서 5명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55대 45로 지금 각각 50명씩입니다. 공화당 민주당이. 근데 공화당 5명이 이거 탄핵해도 되는 그런 사건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뭐 논란을 벌이다가 오늘 새벽에 이제 57대 43으로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도 7명이 이제 배반을 한 거예요. 이 배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쭉쟁이하고 진짜가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음에 공천 못 받겠다 이제. 다음에 공천 못 받고 지금 하원의원 중에서 그 리즈 첸이라고 첸이 부통령 딸이 있는데 부통령 딸이 공화당의 3인자인데 그 하원의원이 트럼프 탄핵해야 된다고 하원에서 찬성표를 던졌는데 첸이 딸이 그 와이오밍 주인데 그 사람의 와이오밍 주에서 지지율이 10%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안 되는 거예요. 트럼프의 지지를 못 받는 사람은 지금 안 되는데 아무튼 오늘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 쭉 하고서 이제부터 일이 시작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그분이 항상 그 얘기를 쓰는 거가 이제 우리가 마음에 드는 건데 미국은 under God 하나님 아래 한 나라이고 한 가족이고 한 국민입니다라고 썼어요. under God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 미국이 그것 때문에 버티는 나라인데 지금 미국 민주당 사람들은 그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그 국회를 개회할 때 민주당의 그 목사 출신 하원의원, 흑인 하원의원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거기는 예수도 나오고 마호멧도 나오고 뭐 부처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멘이 이게 남자라고 그래갖고 우먼 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단 한 놈도 미국 민주당 국회는 단 한 놈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거기까지 갔는데 뭐 지금 앞으로 그 4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최근에 보면은 이상한 일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미국에. 전번에도 제가 여기서 잠깐 말한 거를 우리 너아라 TV에서 미국이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2주일 만에 처음으로 좀 쉬겠다고 고향을 가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가 대통령 비행기가 아닙니다. 개인 비행기죠. 개인 비행기가 아니라 부통령 비행기를 태웠어요. 이제 물론 이제 그 논리상으로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암호로 에어포스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어포스 1은 그 보잉 747이라고 그래갖고 큰 비행기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그 앞부분이 뿔룩 나온 비행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416명인가 타는 비행기가 있는데 그게 에어포스 1입니다. 그리고 에어포스 2는 부통령 타는 비행기인데 보잉 757이라고 그래갖고 훨씬 작습니다. 바이든이 고향까지 가는데 이제 에어포스 1을 타고 좀 폼을 잡고 싶은 거죠. 고향 사람들한테. 그 고향이 윌밍턴이라고 워싱턴에서 159km입니다. 159km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대전보다도 더 가까운데 서울 대전인데 그렇지. 거기 헬리콥터 타고 가면 되는데 근데 B747 에어포스 1이 아니라 B757에 탔습니다. 근데 내린 다음에 이 사람이 말을 안 하면 되는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부통령 때 타고 다니던 거하고 똑같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나이스해졌을 뿐이야. 새 거니까.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이상한 일들, 그게 미국 공군이 이제 태워주는 겁니다. 이거 타십시오 하고서. 근데 그 제일 큰 거 안 태워준 이유가 그 공군 기지에 침입자가 들어왔대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미국 대통령 비행기가 계류하고 있는데 침입자가 들어갔다? 미국이 그렇게 엉성한 나라가 아니죠. 군부가 제한하는 거지. 그래갖고 지금 미국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흑인이 됐는데 그 흑인이 군인들한테 익스트리미즘, 뭡니까? 익스트리미즘 그러면 무슨 좀 너무 극단주의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해석할 때 트럼프를 아직도 지지하면 되겠니? 그런 소리인지 혹시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상한 일이 많고 뭐 하여튼 음모도 많은데 제가 요새 음모론을 그래서 일부러 공부를 좀 하는 중입니다. 이게 설명력이 있느냐 하는데 설명력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미국은 이렇게 이제 정돈이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4년 동안 이제 두고 보면 되고 제일 관심사는 그래도 한국이죠. 한국인데 한국에 있는 이 국민들이 트럼프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바이든을 당선시키면 바이든은 이제 중국하고 관계도 봐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바이든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한국에 대해서. 지금 저는 바이든이 하는 게 아니라 바이든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소위 말해서 그 좌파들 북한하고 좀 잘 지내고 그렇지. 중국하고 잘 지내는 거 그 트럼프 때는 안 되던 일이었거든요. 그렇지. 그거를 바이든으로부터 허락 받으려고 그랬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되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 지금 저 중국 앞바다에 미국 항공모함이 3척 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격용 이건 강습함이라고 그러는데 강습 상륙함이라는 그것도 항공모함 비슷하게 생긴 거 있어요. 4개가 가 있습니다. 4개. 그러니까 중국 앞에 지금처럼 미국 군사력이 세게 몰려 있는 적도 없고 그리고 미국이 일본한테 전화 걸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전화를 걸어서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한테 전화 걸어서는 요 섬, 그 센카쿠라는 섬이 있습니다. 맞아. 그 섬이 중국이 짓거라고 그러고 일본도 짓거라고 그러는데 맞아. 미국이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은 중국이 이거 건드리면 막아줄게 그랬습니다. 중국이 이거 건드리면 같이 막아줄게. 직접 건네. 이제까지는 말이죠.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해결해. 나는 거기 안 끼어가 미국 입장인데.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외교정책 공부할 때 사람이 바뀌었지만은 그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할. 이제 우리가 보통 때 뭐 A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입장이 됐을 때 A-로 바뀔 수 있어요. A로 그냥 남지 않고. 그 역할이 주어지니까 뭐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근데 이제 바이든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미국이라는 시스템을 반중국, 반북한으로는 그대로 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이 저걸 받으려고 그래요.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오려고.
이거는 정말 위험한 얘기인데 그렇지.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보웰벨 대장이 네, 네. 니네들 그거 받아가면 북한한테 먹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넘겨줄 북한한테 항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북한한테 항복하려고 그러는 거. 뭐 물론 그래서 다 아는데 이 사람은 뭐 거기까지 얘기는 안 하고 니네가 그거 가져가면 북한한테 나라 뺏겨라는 말을 해가지고 좀 더 강하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원하던 거랑 그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상황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정부가 뭐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그렇죠. 북한하고 중국에 대하는 것은 오히려 더 세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한테 개인적으로 제일 나쁜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카터입니다. 카터.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정말 카터는 대통령 되는 날부터 미군 다 뺀다. 미군 다 뺀다고 그랬습니다. 뺀다는 이유가 재밌어요. 박정희가 독재자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김일성에는 뭐냐 그랬더니 김일성이 얘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선거 공약이 주한미군 다 빼겠다는 사람인데 4년 동안 한 몇백 명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한 사람도 못 뺐다는 거로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국제 체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미국 언론하고 통역으로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1시간 반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이 대령 출신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한국에서 볼 때 미국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이제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로널드 레이건까지는 잘 이 사명을 미국의 역할을 잘 한 걸로 보인다. 그런데 그 후로는 미국이 너무 약하게 보인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을 하나님이 폐기하고 세우는 것을 보면은 딱 하나님의 눈에는 한 가지로 보여요. 뭐냐면은 공산주의를 대하는 그 자세. 그 레이건이 뭐 아브라함 링컨 뭐 그 후요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딱 하나거든요. 공산주의를 강경하게 그렇죠. 소련 해체시킨 거. 그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카터가 왜 재선에 떨어졌죠? 카터가. 레이건한테 떨어졌죠. 왜 떨어졌냐? 그거 공산주의에 대해서 괜찮다 하니까 하나님이 날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원리는 계속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렇죠. 버벅거리면 그건 날아간다. 그래서 바이든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3주 만에 시진핑하고 전화를 했어요. 2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이제 바이든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지금 중국한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 점심을 다 뺏어 먹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은 중국 사람이 우리 점심을 다 가져갈 것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 믿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지만은 한편 불안한 것은 2019년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미국의 점심을 뺏어 먹는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통령이 된다면은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중국이 우리 점심 다 뺏어가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라고 얘기 똑같이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뭐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때 이제 평민일 때죠. 그때랑 생각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좀 우리가 좀 이제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대로 하는지는. 하여튼 우리는 문재인만 끌어내면 돼요. 끌어내면 세계적인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열심히 우리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